자,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인데 일단 하나씩 해볼까?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할까? 우리가 보통 방정식은 일반적인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 그런데 가끔씩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가 10보다 많은 우리는 풀 수 있어 없어? 원래 못 풀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미지수의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정수란 조건이 있어. 그치?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음처럼 무조건,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인데 이 정수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뭐다? 정수인 거지. 0이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꼭 기억하세요. 가끔씩 착오를 일으키시는데 인수분해하는 건 맞는데요.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분해 뭐죠? 곱해서 0이 되게 만들어. 왜? 그래서 왼쪽이 방정식처럼 풀 때 우리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데 그런 꼴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정수라 그러는데 물론 0이 돼도 돼요. 근데 0이 안 되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차식, 1차식 정수꼴이고요. 자, 실수 조건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제곱해서 0이란 얘기는 두 개가 각각 0일 때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야. 항상 순서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안 만들어지면 두 번째로 갑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한 후에 판별식을 쓴다 그랬죠. 판별식은 뭐죠? 당연히 2차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나서 판별식 이용하면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 실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물론 실수라고 했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식일 수도 있어요. 자, 공통근이란 공통이란 건 뭐죠? 어디든 통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식이 두 개 있는데 공통근이 알파야. 그럼 무슨 얘기야? x에다가 알파 넣어, f알파, x 대신에 알파 넣어, g알파 모두 0이 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인 거야? 알파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모두 만족하는 근이죠. 자, 이랬을 때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한 후에 돼 있죠. 그럼 뭐가 될까? 소거하고 나면 공통 구하기 전에 인수분해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최고차항을 죽이든지 상수항을 죽여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부정방정식과 공통근. 자, 부정방정식은 자,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할까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적을 때, 그러니까 미수가 더 많을 때야. 이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 텐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 잠깐 먼저 볼까요?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미수가 맞네? 근데 조건이 없으면 못 풀어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x랑 y랑 곱해서 6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곱해서 6이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정수만 되는 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x, y인데 둘 다 차수가 1차죠. 1차식 곱하기 1차식 정수꼴이에요. 다시 하지만 0이 아닌 게라고 그냥 0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돼? 곱하기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겠죠, 임의대로.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처럼 정수의 일대라고 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곱하기고 더하기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공통의 요건을 열면 x 그다음에 y 할 거고 x랑 y야.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다시 전개해 볼까? x, 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1이죠. 1은 원래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그럼 어떻게? 원래 있는 거다 1 넣어주고 오른쪽에 1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돼?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왼쪽이 두 개의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곱해서 5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했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쌍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각각의 x, y 값 하면 이렇게 네 쌍의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에요. 실수 조건은 자, 첫 번째는 지금처럼 뭐죠? 제곱식을 두 개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되죠? a도 0이고 b도 0이죠. 자, 보니까 문자가 x, y인데 6x가 있고 8y가 있어. 그러면 요거랑 요거 가지고 먼저 완전조식 만들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가지고 완전조식 만들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이땐 반드시 0으로 끝나야 돼. 반드시. 0으로 안 끝나면요?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내림차순을 정리한 후에 2차 방정식이 실근한다 그랬죠? 왜? 우리가 실수 요건이니까 실수는 실근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도 있고 y도 있는데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처럼 보겠죠? 그럼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을 써요. 자, 근데 정리하고 보니까 잘 봐. 저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결국 뭐죠? 실수의 제곱이죠. 어쨌든 y가 실수를 했으니까 제곱이 0보다 작고 같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 뭐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잖아. 왜? 실수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은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일 밖에 없으니까 y 값이 구해져. 그럼 어떻게? y 값을 원래 있던 식에 넣어줘. 그러면 그때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y 값 하나, x가 하나 왔지만 x가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왜? y를 다 숫자로 넣어버리면 나머지는 x가 하나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해야 될 건, 자,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정수란 조건이 나오면 뭐 한다? 정수가 끝에 나온다. 다시 뭐다? 0은 아니다. 근데 실수란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보고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뭐야? 제곱식 두 개 만드는데 안 돼. 근데 끝이 반드시 뭐로 끝나요? 0으로 끝나야 돼.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가셔서 무조건 판별 쓰시는데 판별은 어떻게 된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근인데요. 자, 공통근은 뭐냐면 두 방정식에 동시에 만족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두 개의 2차식을 풀어보니까 근이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보니까 뭐가 공통이야? 1이 공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1을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방법은 뭐냐?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어떻게 한다? 지워요. 어쨌든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공통근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보고 보니까 자, x제곱이야. 자, 근데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공통근을 그냥 알파라고 잡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 넣어도 식을 만족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을 없애요. 왜? 둘 중에 편한 걸 없애야 되니까. 없애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처럼 위에 거 아래 거 지워지고 이 알파는 하고 알파라는 값이 구해지죠. 그러면 알파가 구해지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알파를 위에 넣어도 되고 아래 넣어도 돼. 그럼 그때 뭐가 구해져? m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m이 구해주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공통을 구했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공통근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미지수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차식, 2차식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K, 여기도 K죠. 지금 K가 상수항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K를 더해서 소거했어. 그랬더니 결국 뭐죠? 알파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알파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공통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해? K 값을 구하죠.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했다 해서 다 공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K 값 나왔고 공통근 나왔는데 반드시 근이라는 건 완전 의제 넣을 텐데 자, 근을 구하고 그다음에 뭘 문자? 미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공통근인지 확인하는 거. 이 과정을 거치시면 충분히 돼요. 자, 개념만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면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소거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1차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미지수야. 공통분은 항상 먼저 구해요. 그리고 미지수를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미지수를 먼저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공통분을 먼저 구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꼭 연습하시고요.